보건의료지원단의 시민건강팀 김재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마 오늘 오셨을 때 맨 처음에 입구에서 인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주제 발표한다고 해서 깜짝 놀라실 텐데, 저희 지원단에서 올해 부산시 구강진료센터와 관련돼서 기초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진행한 기초연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 정책 토론회 때 주제 발표로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시면 저희 주제 발표의 이름은 부산시 장애인 구강진료 실태와 향후과제라는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발표 자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진행된 부산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 결과들을 중심으로 조금 발표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조금 참고해 주셔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6가지 순서로 진행될 것입니다. 우선 부산시 장애인 및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의 현황입니다. 부산시의 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은 5.31%로 2022년 기준 7대 특강여시 중 2위로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부산시 등록장애인은 17만 6,245명이며 전체 장애인 중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은 58,385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33.13%에 해당합니다. 아까 일부에서 저희 교수님께서 중증장애인이 약 6만 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는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경증과 중증으로 이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중증장애인이 약 6만 명 정도 되는 것이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중에서도 이제 행동 조절이 불가능한 장애인, 예를 들어서 뇌병변, 지체 중증 이런 분들이 저희가 치과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 명칭 부분도 저희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시면은 부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나 저희 시도에 있는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비 감면 기준에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진료비를 감면을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서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으니 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을 보게 되면은 부산시를 이제 진료 권역별로 나누어 보았을 때 서구권의 비율이 5.68%, 중부권이 5.43%, 동부권이 4.78%로 서구권이 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장애인 구강건강 실태 부분인데요. 이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부산시의 장애인이 조금 구강건강 수준이 좀 낮게 나오고 구강검진 수급률도 좀 낮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보시면은 부산시의 장애인 다빈도 질환별 순위를 살펴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 5년 동안 1순위로서 치은형 및 치주질환이 가장 많이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구강검진 수검 현황도 17.5%로 비장애인의 24.2%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구강검진 수검 현황뿐만 아니라 구강검진 종합소견 결과에서도 치료표로 나온 장애인의 비율이 45.6%로 이는 비장애인의 36.9%의 결과보다도 높게 나온 것이며, 특히 7대 특강여시 기준으로 따져보았을 때 부산시이 조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부산시와 그리고 타시도 장애인의 치과진료 사례를 조금 비교한 것인데요. 지금 나눠드린 책자 자료 같은 경우는 각 시도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혹은 치과병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책자 발표 내용입니다. 근데 발표를 할 때 그 각 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깊게 들어가게 되면은 발표 시간이 조금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주요 부분들만 비교할 수 있도록 PPT를 따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내용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먼저 비교할 부분은 인력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부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총 15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총 54명, 경기남부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총 31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인 인력 기준을 보게 되면은 당연히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조금 부산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 조금 낮게 있는 걸로 나타났고, 특히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될 부분이 마취과 의사 부분입니다. 보시면은 부산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마취과 의사가 겸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과 경기남부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마취과 의사가 전담 임원으로서 지금 병원 안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력들을 조금 배수로 따져보았을 때 부산시를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서울이 부산시보다 현재 3.6배 정도 많은 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2.1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진료 실적입니다.
좀 진료 실적을 저희가 분석하면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사실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인력수가 가장 적다 보니까 대기일 수가 가장 오래 나올 것으로 조금 저희가 분석을 했었는데 각 시도별로 기관들의 상황을 보았을 때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전신마취 평균 대기일 수가 45일로서 가장 빠르게 조금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각 시도별에 있는 장애인 인구수의 차이도 있을 뿐더러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 의사분들과 치과 의상사분들이 조금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이런 결과가 조금 나왔다고 볼 수 있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평균 실적을 한번 봐주시면은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일반 진료가 6,785건, 전신마취가 244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은 일반 진료 28,001건, 전신마취는 501건, 그리고 경기남부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일반 진료 6,501건, 전신마취가 330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조금 앞에 이야기했던 인력 비교를 조금 보게 되면은 사실 경기남부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부산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보다 인력이 한 2배 정도 많은 걸로 나타났는데 실제로 실적을 따져보면은 경기남부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일반 진료가 1.9배, 전신마취가 1.3배 정도 조금 크게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하지만 이걸 조금 앞에 나와 있지만 인력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쳐다보게 되면은 사실 경기남부권역지원센터도 전담 인력은 수가 굉장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요 31명에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전담 인력과 경임 인력이 포함돼서 31명인데 저희가 이번에 경기남부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게 축전치과병원 안에 한 과로 조금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신마취라든지 일반 진료에 조금 집중하고 있고 그 외에도 행동 조절이 가능하거나 조금 전문성을 용하지 않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아닌 그 바로 옆에 있는 일반 축전치과 병원에서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런 그 실적들은 또 빠져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부산시하고 타시도에 있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새롭게 조금 추진하고 있는 제2장애인치과병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서부 권역에 조금 만들어지는 것으로 지금 구성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제 장애인치과 진료 권역이 조금 동부 권역에 집중되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서남 권역 장애인의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부 장애인치과병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아래 표와 같이 보시면은 서울특별시를 권역별로 나눠보게 되면은 동부권이 1순위로 가장 많이 장애인분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동부권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이 있고요. 2순위로 나와 있는 서남권에 이제 장애인치과병원이 있는데 이 2순위로 있는 서남권에 지금 서울 제2장애인치과병원을 설립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서부 장애인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2024년 8월에 공사 준공 및 개원을 예정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서남권역에 위치한 올림플라자 5층에 지금 치과병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모 같은 경우는 총 1064제곱미터로서 평수로 따지면 약 한 320평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내부에는 치과형 의자, 유니트 체어가 12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전신마취실이 포함되고 그리고 회복실, 그리고 패디립실 등을 설치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장애인에 관한 이제 통계 자료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시와 타시도에 있는 장애인 진료 기관들에 대한 비교와 함께 저희가 조금 장애인의 구강 문제에 기반한 정책 확대 근거 마련을 위해서 저희가 피로도 조사를 따로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피로도 조사 같은 경우는 조사 대상은 장애인 치과 진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과 그 다음에 치과 역량 중증 장애인으로 조금 더 구성되었었고 조사 문항 같은 경우는 전체 총 26문항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 방법은 저희가 1대1로 다니면서 1대1 대면 방식을 진행했었고 더불어서 저희가 구글폼 양식을 활용해서 구글폼으로도 저희가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피로도 조사에서 저희가 총 의료진이 67분이 참석해 주셨고 그 다음에 장애인과 보호자분이 256분이 조금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이러한 피로도 조사에 대한 결과를 조금 보았을 때 아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부산시 내 조금 치과진료 기관의 이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장애인을 전문으로 하는 치과진료 시설이 부족하다가 장애인 쪽에서 36.7%, 의료진이 56.4%로 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보았을 때 이는 장애인 유형과 정도에 따라 좀 진료 협조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장애 전문 진료 인프라가 추가로 필요하다라는 의료진과 장애인들의 의견이 조금 나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내용으로 보면은 조금 상세하게 보면은 진료 인력의 확대가 필요하고 진료 지원 인력이 확대가 필요하면 그리고 수면 마취가 조금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전동 휠체어 공간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내용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 전문 치과진료시설 확대 필요에 대한 장애인과 의료진의 공감대를 조금 볼 수 있었는데요. 저희가 현재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시설에 관해서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장애인은 85.8%, 의료진은 98.3%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시설 추가 확대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았을 때도 매우 필요와 필요 응답 비율이 장애인이 95.6%, 의료진이 95.0%로 장애인과 의료진 모두 부산시 내 장애인에 대한 전문 치과 진료 시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응답을 조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 시설이 필요한 이유로는 이제 장애인과 의료진 모두 1순위로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 시설이 필요한 이유로 장애인 정도, 유형 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진료를 받기 위해로 나타났고, 두 번째로 신규 장애인 치과 진료 기관을 설치할 때 우선 제공해야 하는 치과 진료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도 장애인과 의료진 모두 전신 마취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의 치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좀 보았을 때 부산 시내에 장애인 구강진료센터에 이제 신규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러한 신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될 때에는 전신 마취 기능이 꼭 탑재되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에 설명드렸던 저희 통계 자료와 그 다음에 타시도의 사례들이 비교하고 그 다음에 피로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필요라고 해가지고 부산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립 확대안을 조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진료권역별로 조금 부산시를 좀 표현한 것인데요. 우선 진료권역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립해서 장애인 구강진료의 수요를 조금 해소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현재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기관인 부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지도에 보시다시피 조금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저희가 부산 시내에 한 개밖에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부권역과 동부권역에 이제 장애인의 구강진료 수요가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가 부족한데요. 이제 지도를 보시다시피 부산 시내의 장애인 분포도를 좀 보았을 때 서부권역에 29.9%가 있으시며 동부권역이 26.2%가 장애인분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도로도 좀 볼 수 있고 앞에 나왔던 피로도 조사 결과로도 볼 수 있듯이 좀 진료 권역별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해서 진료 권역별로 있는 장애인들의 이제 장애인 치과 진료 수요를 좀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진료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추가할 수 있는 좀 가능성이 높은 곳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서부산 의료원 쪽과 그리고 현재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 침례병원 쪽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좀 서부산 의료원이라든지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장기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부산 의료원은 2027년에 개원을 예정을 하고 있고, 침례병원 같은 경우는 아직 보험자 병원 전환 시기까지 미정으로 정해졌다 보니까 침례병원이 언제 될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저희는 진료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를 설치하기에 앞서서 현재 부산 시내에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에 대한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부산 시내에 있는 장애인 구강진료기관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금 생각되었습니다. 부산에는 부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외에도 부산의료원에서 현재 주 1회 장애인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1회밖에 진료를 제공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인력 부족 때문에 지금 주 1회밖에 못하고 있는데, 좀 부산의료원의 인력을 충원해서 주 5회 상시 진료를 조금 진행하게 된다면은 진료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설립되기 이전에 조금이나마 장애인 구강진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았습니다. 부산의료원이 주 5회 상시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최소 추가 인력으로서 치과의사 1명, 치과의생사 4명, 간호사 1명의 충원이 조금 필요하다 보았고,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현재 부산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시 의료원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 3명, 치과의생사 7명, 마취과의사 2명이 장애인 치과 진료를 주 2회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부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인력을 충원하는 것인데요. 이제 부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사실 이제 외래 진료와 그다음에 전신마취 수술 그리고 방문 진료 이런 것 외에도 현재 지역 내에서 이제 장애인 치과 진료 거점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인 치과 진료 거점 기관이라는 것은
보건소나 민간 치과 병원 간의 조금 연계 협력 체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역 내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역할을 조금 더 맡아달라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사실상 부산 시내에 한 개밖에 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가 없고, 거기다가 부산 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 인력도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현재는 외래 진료와 전신마취 수술에 조금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산 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좀 최소 추가 인력으로 치과의사 2명, 그 다음에 치과의생사 8명, 간호사 1명, 의료사회복지 3명 충은 조금 필요할 것이라고 저희가 보였습니다. 예시로는 이제 부산 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와 같은 좀 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에 있는 경기남부 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 같은 경우는 치과의사가 8명, 치과의생사 12명, 마취통증전문의 1명, 그 다음 마취간호사 3명, 방사선사 1명, 치과기공사 1명, 그리고 또 행정 및 기타로 5명으로 저희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 좀 진료번역별 장애인 보건진료센터가 설치가 되고 난다면은 부산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진행해주면서 이제 부산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가 주축으로 부산시 내에 있는 장애인 치과진료기관들과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건진료 체계를 조금 구축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앞에서 계속 쭉 설명드린 것과 같이 조금 진료번역별 장애인 보건진료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의료원의 인력 충원이 되고, 그 다음에 부산번역장애인 보건진료센터에도 인력 충원이 되었을 때 조금 예상 가능한 부산시 장애인 보건진료 체계 아닙니다. 우선 밑에 부분이 이제 부분보건소와 민간치과병원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건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건보건센터를 꾸준히 운영하면서 재가 및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예방 중심 보건질환을 관리하고, 또한 치과 진료가 필요한 장애인을 발굴하게 될 경우에는 장애인 보건진료센터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민간치과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 장애인 치과주치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치과주치 시범사업의 역할이 포괄평가 및 계획을 수립하고 구강건강관리와 구강보건교육, 그리고 행동조절이 가능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를 제공하면 됩니다. 그리고 치과진료를 제공하다가 조금 전문성을 요하는 장애인 환자를 발견하게 될 경우에는 위에 있는 이제 장애인 보건진료센터로 의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 중심으로 보았을 때 도식화 체계와 같이 보건소와 이제 민간치과병원이 운영하게 된다면은 아마도 주된 대상자는 재가 및 시설장애인, 그리고 행동조절이 가능한 장애인으로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간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진료번역별 장애인 보건진료센터인데요. 여기서는 검진과 예방진료, 그리고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기본진료 및 전신마취 시술을 제공하고, 고난이 중증장애 환자가 발굴될 경우에는 위에 있는 부산번역 장애인 보건진료센터를 의뢰함으로써 조금 진료될 수 있도록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강보건사업과 환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보강예방교육을 실시하면서 인적 지역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강진료사업, 그 다음 지역 내 재가장애인 대상 방문진료 등을 실시하면 좋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보았을 때 진료번역별 장애인 보건진료센터의 좀 주된 대상자는 재가장애인과 치과형주 중증장애인으로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번역 장애인 보건진료센터에서는 기존 하고 있던 역할은 그대로 이제 외래라든지 중증장애인 전신마취 진료는 그대로 이어가고, 이제 못하고 있었던 지역장애인 치과진료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 보건진료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좀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부산번역 장애인 보건진료센터는 현재 주된 대상자는 오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타기관과의 연계 교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타기관들이 이제 종사자들도 대상자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진료가 마무리된 환자를 조금 한 보건소로 인계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에서 조금 사후관리가 이루어진다면은 부산번역 장애인 보건진료센터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좀 방치하고, 장애인분들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조금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금 제시된 장애인 보건진료 체계가 운영된다면은 치과형들 중증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재가 및 시설장애인에게도 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조금 부산시 장애인 보건진료센터 설립 확대할 때 조금 논의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선 장애인 보건진료센터 환자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지금 치과형들 중증장애 외에도 중증치매와 파킨슨 등과 같이 행동조절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치과진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좀 지속적으로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현 상황 속에서 치과형들 중증장애뿐만 아니라 조금 행동조절이 불가능한
환자들도 제도권 안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물론 현재 부산권역 장애인보건진료센터에서 중증 치매라든지 파킨슨 등 좀 행동 조절이 불가능한 환자에게도 이제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제 진료비 지원 대상에는 조금 제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리에 계신 분들이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인의 평생건강을 위해서 조금 종합적인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부산 시내에 장애인 구강진료에 관한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통계를 자료를 수집을 한다든지 분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조금 부산광역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이런 역할을 맡아주면은 추후 앞에 말씀드렸던 장애인 구강진료 체계 구축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추후 부산권역 장애인 구강진료센터가 컨트롤파 역할을 할 때도 이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공병원 내 장애인 보건진료센터를 좀 설치해서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인데, 현재 부산 시내에 장애인 치과 진료기관이 조금 중부권에 위치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 접근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합니다.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진료권역별 장애인 보건진료센터가 조금 공공병원 내에 설치되게 된다면은, 그리고 또 부산의료원의 인력 충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부산시의 의료안전망 기능이 조금 강화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조금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원단에서 올해 진행된 연구과제의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아마 조금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뒤 이후에 발표될 이제 토론 내용에서 조금 더 다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